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주기성,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결합하는지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우리 38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돌고래 사진 나오는 거 피세요. 자,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이라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 바다, 생명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는 물질들이 있죠. 근데 공기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바다는 물,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생명체는 탄수화물, 단백질인데 뭘 쓰냐면 요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써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좀 작성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소 같은 경우 뭐죠? 산소. O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알아보고 좀 써보라는 얘기야. 지금 얼른 써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자, 질소. 질소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죠. 자, 이산화탄소. 탄소와 산소죠. 바다, 물. 물은 H2O라고 그러죠? 수소와 산소. 염화나트륨, 염소와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소와 마그네슘. 뭐 다 아는 거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예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물질은 성분 원소들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 빈칸에 써보자. 해봤고요. 각 물질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모두만과 비교해보자.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금속 원소와 비금속. 금속 원소와 비금속. 이 뭐야?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비금속끼리 뭉쳐지는 거 뭐예요? 뭐 맞네. 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그렇죠? 물,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비금속 원소끼리만 결합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힌트를 주자면 화학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냐면 우리 원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뭐랑? 금속하고 비금속.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 결합을 세 가지 나눌 수 있는 거야. 뭐냐면 금속하고 금속 결합한 거 뭐예요? 금속 결합 또는 금속하고 비금속 또는 비금속하고 비금속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우의 세세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금속 결합,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공유 결합이라고 하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다뤄보겠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준 거야, 지금.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 이 단어를 학습하려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 왜 결합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굳이 원소로 존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원소끼리 결합을 해서 화학물을 만드는지, 물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 추론할 수 있다. 세 가지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한다? 다뤄보겠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다이렉트 나오죠. 바로 뭐야?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 빅뱅 초기에
빵 하고 터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뭐 기본 입자 뭐 쿼크 또 렙톤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렙톤끼리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다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뭐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다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졌죠?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별 내부의 핵 융합으로 인해서 뭐 만들어졌죠? 철보다 뭐 무거운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별 내부,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야. 얼마 정도? 한 110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 주변을 봤더니 그 원소들만 존재하는 게 우리 주변들은 다 물질,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원자 상태로 존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분자 상태로 졸업할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해요. 왜 굳이 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할까요? 써볼게. 수소 헬륨은 빅뱅,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원소는 뭐를 통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거 쓴 거야.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거는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두 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별 내부 핵융합. 그리고 얘는 초신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굳이 원자 상태가 아니라 분자로 존재할까? 바로 뭐냐면 원자 자체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람도 뭐 한다고? 불안정한 건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 각광받고 있는 거잖아.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들도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죠.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또한 이제 자연계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질서한 상태로 간단 말이야. 질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하튼 원자 자체로는 뭐 한다고? 불안정하다고. 이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야. 자, 그러면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겠죠?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안정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안정된 상태가 바로 뭐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원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근데 8개가 돼야 안정되니까 뭐 4개를 받던지 4개를 주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야지만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결합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Understand? 그래서 그 결합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자, 보자 한번.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산소, 탄소, 수소의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자, 주기율표를 봤더니 헬륨, 네온, 아르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왜 비활성이냐? 활성화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안정되기 때문에 굳이 얘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어떤 상태를 봤더니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차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안정 상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작고 안정하며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더니 전자 배치를 봤더니 전자 배치가 어떻다고?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차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꽉 차져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자 껍질이 잘 안 보이는데 꽉 차져 있다고 이렇게. 헬륨, 네온, 아르곤.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어떤 공점이 있는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 헬륨은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온과 아르곤은 8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 자, 비활성 기체가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하지 않는 까닭을 토해해 보자. 토의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끼리 유추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뭐 한다고?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가장 바깥 껍질에 맞나? 바깥 맞나 이거?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안정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른 원소와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본인 스스로 완벽한 상태인데 굳이 짝을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나 혼자서 너무 행복한데, 나 혼자서 너무 완벽한데 굳이 결혼해서 그치?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원자도 마찬가지로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를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남자야, 남자. 당연히 남자친구지, 그치? 대학교 때 친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해야지, 그래도. 이 친구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솔로야, 솔로. 선생님이 이제 맨날 그러거든. 아, 이제 눈 좀 낮추고 결혼 좀 해. 그래서 자기 눈이 되게 낮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야, 혹시 김태희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잖아. 그치? 뭐 김태희나 뭐 그런 정 원하냐고. 아니래. 자기는 눈이 매우 낮대. 근데 만나는 그 뭐 소개팅이나 하는 거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해. 봤더니 핸드폰 사진이 연예인 사진을 해놨더라고. 봤더니 누구 사진이냐면 이연희 알아? 이연희? 이연희 사진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만 보면은 이쁜 연예인만 얼굴만 보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 얼굴하고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더 높아져.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힘든 거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내 핸드폰에 이연희가 있는데. 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눈만 높아져. 여러분들 대학 가잖아? 절대로 원빈 또 뭐 연예 뭐 레드벨벳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옆에 친구들 보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친구들이 고작 친구들이 아 잘생겼구나, 아 이쁘구나라는 생각을 들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지금 연애해야지. 선생님이 당부하는데 연애를 하면은 성적이 떨어져요. 지금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애가 할 시기가 아니야. 우리 나중에 지금 공부에 집중할 때지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냥 친구 관계로만 지내는 게 좋아요. 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특히 학급 내에서 같이 만나면 그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 뭐 본인 지금 모르겠지만 뭐 헤어지고 나서 누구 편 들고 누구 편 들고 또 이렇게 서로 어색해지고 그 반 전체 분위기가 좀 흐려져. 또 이제 옆에 반 친구들 만나도 그것도 문제가 생겨 또 나중에. 어차피 또 우리 선택형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럼 헤어지면 또 막 힘들다, 뭐 병원 가야 된다, 막 그래 막 뭐 안정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러는 친구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뭐 연애 이성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자제하고 친구 관계로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녀 공학 남녀 합반의 장점이 무진장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애는 절대 장점이 아니야. 그건 단점이야. 뭐냐면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양성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깨어 있어. 남고 남중 나온 친구들, 여중 여고 나온 친구들은 그 한쪽 선별밖에 몰라.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지는 것보다도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우리는 바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 나가서도 사회 나가서도 되게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되게 칭찬받는 되게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얘기가 또 딴 데로 갔는데 여하튼 우리는 뭐 한다? 이 비활성 기체들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다? 결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뭐 한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은 거야.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은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꽉 채워주고 싶은 거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대부분 화학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때 각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따라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걸로, 이 얘기는 따로 이렇게 바꾸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모두 채워진 상태가 되기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칙도 있죠. 옥택 규칙이라고 그러죠. 옥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어를 뭐라 그러죠? 옥타복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옥타라는 얘기가 뭐냐면 8이라는 뜻이야. 8. 그래서 아까 8개가 채워져 안전 상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옥택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쭉 보시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는데 금속결합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 왜 안 다루느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금속결합은 그냥 금속끼리 결합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지는 않아. 알았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다룬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온결합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유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뭘로 넘어갈 거냐면 프린트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업으로 넘어왔죠.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그래서 화학결합의 형성,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8종 원소이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근데 크립톤, 제논은 당연히 우리가 뭐 그것까지 나오는데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루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고 헬륨, 네온, 아르곤만 집중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 배치를 볼게요. 가장 바깥쪽 kop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고? 8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몇 개라고? 0개가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거.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되는 거죠. 자, 비활성 기체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다른 원소와 거의 결합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활성화되지 않는 기체라고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화학결합의 형성, 원자의 전자 배치.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몇 개? 2개. 두 번째, 세 번째는 최대 8개의 전자라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2개, 얘는 8개가 채워진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 여기 원자과 전자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원자과 전자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맞아, 사실. 근데 뭐 혼동해 쓰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냥 뭐만 원자과 전자로만 다루자, 그냥. 알았죠? 원자과 전자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택 규칙, 한국말로 8전자 규칙. 그래서 네온, 아르곤과 같이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8개가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경향을 우리가 옥택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 형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자, 지금 여기 무슨 원자 있죠?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근데 얘네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받는 게 편해?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2개를 버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2개를 버리니까 얘는 12개 있고 전자는 10개 있으니까 2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인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네온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그래서 양이온이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음이온도 마찬가지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산소가 8번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인데 바깥에 몇 개 있어? 6개 있죠. 몇 개 부족해? 2개가 부족해. 그래서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얻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2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2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8개고 얘는 10개니까 마이너스가 2개가 더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6인 산소가 전자를 2개를 얻어서 O2 마이너스가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이래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화학 결합 형성, 원자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에서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종류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합은 당연히 금속과 금속,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양이온은 금속이고요. 금속이 잘 되고 얘는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입니다. 화학결합은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한다? 이온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온결합 뭐였어? 이온끼리 결합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죠?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18촉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세하게 표가 나와 있죠.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니까 양이온, 음이온의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계속 해볼게요. 이온 결합의 화합물의 화학식.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개수비로 결합한다. 뭐 이거 굳이 뭐 어렵게 필요 없이 이런 거야. 나트륨, 염소가 있어. 나트륨은 우리가 뭐야? 11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잖아. 11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는 나트륨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고, 염소는 뭐 하는 거야? 염소는 하나가 부족하잖아. 17쪽 원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림 그리기 귀찮았지만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를 갖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해서 NaCl이 되는 거죠. 염화 나트륨. 근데 이렇게 쓸 때 항상 앞에 거 플러스, 여기 뒤에 거를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온 결합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나가고 한 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똑같은 나트륨인데
이번엔 뭐랑 만나냐면 산소 2-를 만나는 거야. 얘는 두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얘는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Na2O가 만들어지는 거죠. 산화 나트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전환량과 얘도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 얘는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서 2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환량과 음이온의 총 전환량이 어떻다? 0이 되는 개수비로 결합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정리를 하면은 양이온의 전환량 곱하기 양이온의 수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음이온의 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를 풀어 쓴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필요 전혀 없어. 공식으로 외우면 더 헷갈리니까 공식은 그냥 가로 쳐놓고 몰라도 되고 그냥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2 플러스입니다. 앞에서 했죠. 그리고 여기다 염소가 만난대.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나오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두 개 있는 거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알았다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2 플러스와 산소 2-면 그냥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읽을 때도 우리가 다 읽는 방법이 있어. 뒤에서 읽으면 돼.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 산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을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지 배웠고요. 다원자 이온은 가로를 이용하여 화학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이온 결합은 앞에 거는 플러스,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알루미늄은 우리가 몇 번째 원소야? 알루미늄? 주기율표에서 13이죠? 13이니까 뭐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 거죠. 3개가를 버리는 게 편하니까 어떻게 돼? 3 플러스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얘는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고. 응? 얘는 뭐 하는 거야? SO4. 그렇죠? 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온을 술 모르잖아. 그럼 따져보면 되죠. 뭐야? 얘는 총 합치면 3 곱하기니까 6개죠. 플러스 6 있죠? 얘는 뭐야? 3개인데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2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SO4는 2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2대 3의 비율로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고체는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반복되는 구조인, 자,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반복되는 구조인 이온 결정을 이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결정을 이룬다는 거죠. 자, 강의 한번 볼까? 미니 강의. 자, 이온 결합을 이루는 원소들을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온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므로 주기율표 위치를 알면은 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의 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족 알칼리 금속, 2족 금속 원소죠. 그리고 여기 뭐 할로젠 원소, 여기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 얘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죠. 왜?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얘는 한 개 있으니까 플러스 1가, 두 개 버려야 되니까 플러스 2가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40페이지에 이온 결합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0페이지 보세요. 이온 결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때 각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그림과 같이 이온의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그네슘이네요. 여기 다 그림이 선생님께 이상하네요. 교과서는 안 그런데 선생님이 이 파일에는 이게 날라가 있네.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자,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왜 두 개가 지금 있잖아. 버려야 되겠죠?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 2+가 되는 거죠. 탄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부족하죠. 이렇게 두 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와야 되니까 산소는 2-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얻으면 산화이온이 되는데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이온은 모두 비활성 기체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뭔다? 서로 결합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의 원자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의 원자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겠죠. 산화 마그네슘 만들겠습니다. 자, 염소기체에 나트륨을 넣으면 그림 1-29와 같이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자, 아래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전자가 한 개를 이동하여 무슨 얘기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울 껍질 하나 남잖아. 얘를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내보내기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야? 지금 비어있는 자리, 여기 비어있잖아. 여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 염소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온과 염이온이 만들어지고 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와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형성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 얘기하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